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입시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합격운을 컨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17일 목요일에 실시돼서 이제 등급 컷과 과목별 표준 점수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선 이번 수능의 두드러진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과목별 등급 컷 예상 점수와 그리고 표준 점수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운 컨설팅을 했던 고3 학생과 재수생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합격운이라든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동 그리고 안양과 군포 신도시에서 학생들의 입시 과목을 가르치고, 그리고 입시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명문대 약 3천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그 노하우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시진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2023학년도 대입수능에 두드러진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수생이라든가 삼수생이라든가 반수생, 일명 N수생이라고 하죠. 이 N수생들의 응시 인원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무려 N수생이 14만 명이나 응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 50만 8천 명이 수험생이 이제 대입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50만 8천 명 중에서 14만 명의 N수생, 그러니까 30% 이상이 응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수생은 주로 최상위권이라든가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라든가 공대 인기학과, 문과는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미디어, 자율전공학부 이런 쪽으로 이제 재수생, 반수생 이런 N수생들이 대거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수능은 N수생에게 다소 유리하다. 그리고 재학생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자, 그러니까 N수생들은 대체적으로 소신 상향 지원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적정 안정 지원이 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의 두드러진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이과생이 문과생에 비해서 다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탐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수학 과목이지. 그러니까 수시 모집은 등급이 반영되지만 정시 모집은 표준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은 어려운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가 높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이번 시험에는 절대 유리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 보면 표준 점수에서 경쟁자를 큰 점수차로 따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과생이 유리한 이유는 교차 지원인데,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문이과가 지금 이제 폐쇄가 됐죠. 문과 이과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과 학생들이 이제 절대 유리하다. 수학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언어 영역에서도 비문학 과학 지문이 대단히 어려웠죠. 언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쉬웠는데 비문학 과학 지문이 다소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의 세 번째 특징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수능 언어에서는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표준 점수에서 2점 정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주로 이과 학생이죠. 확률 통계를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역시 2, 3점 정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 과목을 본인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2, 3점 정도 나타날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번 수능의 두드러진 특징은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의학학 계열이죠. 여기에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N수생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고, 그리고 약학대학, 약학과가 신설해서 지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이번 수능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수능 영역별 난이도와 수능 영역별 심산 원장이 예상하는 등급 컷입니다. 일단 수능 영역별 난이도는 국어는 다소 쉬웠다. 작년 수능에 비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다소 쉬웠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수능 언어 영역은 작년보다 확실히 쉬웠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쉬우면 표준 점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쉬우면. 어려우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국어의 표준 점수는 1등급이 130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학은 1등급이 135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습니까? 작년 실제 수능하고는 난이도가 거의 같습니다. 뭐 2 플러스만 해서 1점 차이인데,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수학의 15번 문제라든가 2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체감적으로는 어렵게 느끼는 학생도 있고 쉽게 느끼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실제 수능과 비슷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영수 탐구 전반적 네 과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쉬웠다. 작년이 불수능이죠. 작년은 언어, 언수탐 할 거 없이 전부 어려운 불수능이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소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원장이 예상하는 1등급 컷, 우선 국어부터. 국어의 1등급 컷은 표준 점수부터 130점부터 1등급, 124점부터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은 118점, 국어 3등급은 118점 이상, 국어 4등급은 109점 이상, 국어 5등급은 97점 이상, 이렇게 5등급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계산 9등급까지 중에서 1등급부터 5등급. 그 다음에 국어의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의 원점수의 1등급은 93점부터로 예상합니다. 2등급은 86점, 국어, 화법과 작문 2등급은 86점, 3등급은 76, 4등급은 64, 5등급은 50점. 그리고 수능 언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의 1등급 원점수입니다. 언어와 매체 1등급은 89점 이상, 2등급은 83점 이상, 3등급은 74점, 그 다음에 4등급은 63점, 5등급은 49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학. 자, 수학 표준 점수 1등급은 135점, 표준 점수 수학 2등급은 127점,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수학 3등급은 118점,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수학 4등급은 108점으로 예상되고, 마지막 수학 표준 점수 5등급은 93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원점수, 수학의 원점수에서 우선 확률 통계 원점수 1등급은 88, 확률 통계 2등급은 79, 확률 통계 3등급은 69, 확률 통계 4등급은 54, 그 다음에 확률 통계 5등급은 35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분 1등급은 85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2등급은 76, 3등급은 65,
그리고 4등급은 51, 5등급은 32점 이상. 마지막으로 자, 수학의 기하 1등급 86, 2등급 77, 3등급 66, 4등급 52, 5등급 33점으로 심사원장은 예측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 운을 컨설팅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수능을 봤지요. 오늘 이제 오전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시간 전까지 컨설팅을 5, 6명 했는데요. 고3과 재수생, 반수생에 대해서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합격 운에 대해서 전화 상담 이제 3건, 그다음에 방문 상담 2건 이렇게 이제 실제 컨설팅을 했던 결과인데, 자, 올해 합격운이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올해 이민년이죠. 올해 합격운에서 사주적으로 유리한 학생은 정화일간이 병화나 경금이나 다른 일간에 비해서 정화일간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민년이면 정이마구래지요. 정화일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정화일간은 정관과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실력 플러스 알파, 운이 따른다. 합격 운이 따른다. 이런 경우에는 적정, 소신, 상향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 정화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지에 연, 월, 일시, 일지에 오화라든가 그 다음에 해수라든가 묘목을 깔고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연, 월, 일시, 일지에 오화라든가 해수라든가 묘목을 깔고 있는 학생이 유리한 이유는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이지요. 그래서 인목과 오화가 인호합이 되고 또 해수와 인목이 인해합이 되고 묘목과 인목이 인묘방국이 되기 때문에 일지에 오화, 해수, 그 다음에 묘목을 깔고 있는 학생이 합격운에 유리하다. 세 번째는 불리한 학생은 인신충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이렇게 일지에 신금이라든가 사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올해 인신충 그 다음에 인사형이 되지요. 이런 학생이 다소 합격운에서는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리한 것은 신앙재관항한 사주. 일간도 튼튼하고 재도 튼튼하고 특히 관성이 튼튼한 신앙관항한 사주. 이따 오늘 이제 제가 가채점 결과 컨설팅한 학생들을 2명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이 사주가 바로 신앙재관항한 사주인데, 그 다음에 불리한 사주는 신약에서 극신약으로 가는 극신약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약한 사주는 불리합니다. 특히 관성이 약한 사주가 불리하고 관성이 고립된 사주가 불리하고 무관성 사주가 올해 같은 데는 불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수생이 다소 유리하다고 했죠.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은 대체적으로 의학학 계열이라든가 경영, 미디어, 자율전공이라든가 공학 계열도 인기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수반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생은 주로 소신상향, 재학생은 안정, 척정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컨설팅을 실제 했던 고3 학생 1명, 재수생의 사주 명식과 점수, 그 다음에 그 환경을 보면서 간략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위에 있는 학생이 지금 고3 학생입니다. 갑신년 기사월 경인일 이모시 원숭이띠 올해 19살입니다. 자, 문과 학생인데요. 고3 문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어저께 시험 봤는데 가채점 결과로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기준입니다. 아직 표준 점수는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원점수 국어는 98점, 2점짜리 한 문제 틀렸습니다. 비문학 과학에서 2점짜리. 그 다음에 수학에 96점, 4점짜리 한 문제, 마지막 주관식 4점짜리 마지막 문제 한 문제 틀렸고 96점. 탐구는 사회탐구 2과목을 합친 원점수. 사회탐구는 한 과목에 50점, 50점이죠. 그래서 사회탐구 한 과목은 50점 만점을 받고 사회탐구 한 과목에서 3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97점. 그래서 3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탐구, 영어를 빼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원점수가 291점 나왔습니다. 이 학생의
올해 문과에서 인문계열에서 원점수 300점 만점에 국수탐 300점 만점에 291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올해 이제 이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 평강격이죠. 평강격에 경금일간인데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죠. 일간이 그 걸록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주경금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하죠. 그 다음에 재성도 간목이 인목에 걸록지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하지요. 그 다음에 평관과 정관이 월지와 시지에서 사오 방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바로 신앙재관항한 사주, 신앙관항한 사주다. 이런 사주가 이제 정시라든가 이런 시험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것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인사신 사명살이 있죠. 인사신 사명 이런 경우는 법조인이라든가 권력계통으로 가면 좋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 행정학과 뭐 행정고시를 봐도 되고 로스쿨로 가도 됩니다. 연대행정 그 다음에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이 학과에 지원하는 게 진로 적성에도 맞고 가장 이제 경우의 수 중에 가장 합리적인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자, 291점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는 약간 상향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행정학과는 적정 지원 내지는 약 1, 2점 정도 점수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사회과학부는 안정 지원이지요. 자, 이렇게 이번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하면 최소 2군데에서 최대 3군데 모두 합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학생을 보겠습니다. 아래 학생 같은 경우는 위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주적으로 올해가 이민년이죠.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우선 학생은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30% 정도 합격 운에 이제 영향을 미친대요. 합격 불합격에 이민년이죠. 그래서 경금일간의 금수, 식신 이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금수일간이 경금이 임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지지에 인사신 삼형살에 인신충이 장렬을 하지요. 근데 걱정일 거 없습니다. 올해 고3은 전부 99%가 원숭이띠이죠. 재수생도 유리한 이유가 재수생들은 양띠가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인신충이 되는데 이 재수생들은 형충파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다소 운에서 유리한 거고 그런데 이 인사신 삼형살이 돼도 이 학생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것은 화도 있고 수도 있고 이 수가 신중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사신 삼형살은 조우가 맞으면 까딱없고 특히 신앙재관항한 사주지요. 일간이 튼튼하고 재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인성도 튼튼하고 식상도 통근 이렇게 중화된 사주, 통근된 사주는 인사신 삼형살, 인신충, 인사형의 작용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변이 없는 한 스카이대, 서울대나 연세대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생,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면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아주 절박하지요. 그런데 개미년, 올해 이제 20세죠. 개미, 양띠, 재수, 경신, 정사, 이민시. 이렇게 이제 정화일간이 올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일간에게 임수는 정관이지요. 정화일간에게 임수는 수국화에서 정관입니다. 이 정관이 바로 합격증인데요. 정시 모집 합격증인데 물론 수시에서도 정화일간들이 유리합니다. 수시가 아직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안 났지요. 왜? 수능 최저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일간은 올해 정인화불이기 때문에 정관과 합했는데 여기도 바로 일간이 튼튼하지요. 재성도 튼튼하지요. 그 다음에 간성도 2개가 신중임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역시 신앙재관항한 사주입니다.
위아래 사주 모두 신앙재간한 아주 튼튼한 사주입니다. 이 학생은 이과 학생인데요. 예, 이과 학생 자사고 출신인데 재수를 했습니다. 자, 원점수 국어 수학 바탐, 국어 수학 바탐, 이과 학생이니까 국어 수학 바탐에 300점 만점의 원점수인데 국어는 100점 만점에 97점, 3점짜리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수학은 만점. 올해 수학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과 학생 중에서 자사고 출신이라든가 수학에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이렇게 수학에 자사고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만점이 나옵니다. 과학고 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탐구, 과학 탐구는 50점, 50점 이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50점 만점 맞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려가지고 98점. 그래서 이제 원점수 300점 만점에 295점. 아주 잘 본 거죠. 예, 295점. 자, 이 학생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길래 컨설팅 결과인데요. 인사신 삼형살이 있지요. 이과 학생 중에서 인사신 삼형살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이렇게 의료계통으로 가면 좋습니다. 약학계통보다도 의료계통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축술미 사명은 권력계통이라든가 의료계통, 법조인이라든가 활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95점의 심산 원장의 컨설팅 결과입니다. 이 학생은 올해 서울대 연세대 치의예과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치의예과는 295점의 적정 지원 내지는 1점 정도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예과, 성균관대는 치의예과가 없죠. 성균관대 의예과는 295점이면은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 지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 최소한 두 곳은 합격한다. 메이저 의대죠. 서울대 치의대, 연대 치의대, 성균관대는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의대라든가 메이저 치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성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성적을 70%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합격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이 지원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은 지원 전략에 실패해서 재수하고 반수하고 삼수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 돌아갈 길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입시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가채점 결과나 이 채점 결과로 정시 합격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들과 같이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 가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루에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컨설팅 신청자가 부쩍 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컨설팅을 받으실 분은 뭐 전화 컨설팅도 되고 방문 컨설팅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몰리는 관계로 컨설팅을 하실 분은 이제 이 영상 보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 전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원점수, 과목별 원점수, 그 다음에 자녀의 학생의 생년 월일시, 생년 월일시, 그 다음에 거주 지역 이 정도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전화 컨설팅이 이제 70%, 방문 컨설팅은 30% 정도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전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 고3 입시 진로 이 정식 컨설팅은 전화 상담료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방문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중에서 지금 뭐 신청 비율은 7대 3인데 그 전화 상담이 70%, 방문 상담이 30% 정도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일단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최소 3일에서 열흘 정도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컨설팅 일시를 정한 다음에 방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화 상담은 가급적이면 당일에서 아니면 다음 날 아니면 최소한 2, 3일 안에 전화 컨설팅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3학년도 수능 영역별 예상 등급컷과 가채점을 바탕으로 한
정시 합격은 컨설팅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